안녕하세요. SB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2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42%를 기록하면서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는 0.54% 상승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개별 리츠별로 특징이 많지 않았던 한 주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는 한 주 동안 5% 이상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아울러 NH프라임 리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이죠. 서울스퀘어 매각을 위한 입찰이 실시되면서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JR 글로벌 리츠가 IR 행사를 가졌지만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고요. JR 글로벌 리츠의 경우 2027년까지 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배당 축소가 예정되어 있고 환율 변동성에 따른 영향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리츠입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시경제지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 PCE 가격지수인데요. 앞서 지난 22일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보다 고용 둔화에 방점을 찍은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제 오는 9월달 FOMC에서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지표인데요. 대체로 PCE 가격지수는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PCE 가격지수 전년 동기 대비 7월달 2.6% 올라서 이제 하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전월 대비로도 0.2% 상승해서 6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식료품과 같은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건원 PCE 가격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2.9% 올라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기록했고 전월과 비교하면 0.3% 상승했습니다. 대체로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기록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9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86%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장에서는 미국의 고용지표에 주목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오는 9월 5일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 그리고 지난 7월달 비농업 부문 고용이 전월 대비해서 7만 3천 명 증가하는데 그쳤고, 또 5월과 6월은 합산해서 25만 8천 명 정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이제 고용 둔화 추세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파월 의장도 계속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주저하다가 앞서 고용 둔화를 접한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이번 고용 지표는 그 어느 때보다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츠 시장 뚜렷한 특징이 없었던 한 주인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 22개 리츠 중에서 14개 리츠가 하락하고 17개 리츠가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리츠는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인데 한 주 동안 5.34% 내렸고요. 이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는 이제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신한 리츠 운용에도 부담이 되고 있고 전반적인 리츠 시장에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또 반등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큰 과제를 안고 있는 리츠고요. 그리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에 이어서 신한 서부 T&D 리츠도 2.69% 하락을 기록하면서 이제 낙폭이 컸습니다. 반면에 JR 글로벌 리츠는 3.24% 올라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리츠들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습니다. 롯데리츠가 제13기 주당 배당금을 117억 지급한다고 지난 29일에 공시를 했는데요. 롯데리츠의 지난해 연간 주당 배당금은 215원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주당 배당금이 다소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IR에서도 올해 연간 주당 배당금은 전년 대비 11.6% 늘어난 240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 저금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주당 배당금이 늘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번 13기 배당의 기준일이 오늘 9월 26일인데 이제 롯데리츠는 앞서 지난 3월 달에 정기 주총 결의를 통해서 배당 기준일을 결산일과 분리하는 주주 친화적 배당 제도를 적용해서 선배당금 확정 후에 후 배당 기준일을 설정하는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고 이번이 첫 적용입니다. NH오런리츠에도 배당금 발표가 있었는데요. 제11기 주당 배당금을 170원 지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NH 오런리츠는 제 9기 배당금을 주당 배당금 140원, 그리고 제 10기 주당 배당금을 200원 지급한 바 있는데요. 이 제 10기 배당금이 크게 늘어났던 것은 A1타워 인계 매각에 따른 특별 배당금 때문이고, 제 11기 주당 배당금도 특별 배당금 잔여가 일부 지급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이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이 이제 2,970원으로 확정됐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 NH 오런리츠는 이번에 이제 D타워 수익증권 인수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이번 유증을 통해서 약 615억 원을 조달할 예정인데, 이 중 300억 원을 더니온 D타워 수익증권을 인수하는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주주 청약은 9월 1일부터 1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되고, 신주 상장일은 이제 오는 9월 22일입니다. 그리고 NH농협리츠 운영이 운영하는 리츠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NH프라임 리츠 소식인데, 이 NH프라임 리츠의 운명이 걸려있는 서울스퀘어 매각 입찰이 지난 8월 28일에 진행됐습니다. 이 NH프라임 리츠의 아주 중요한 자산이죠. 서울스퀘어는 전체 자산의 4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자산이고, 특히나 NH프라임 리츠는 이 서울스퀘어 매각 시점에 맞춰서 향후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스퀘어가 순조롭게 매각될 수 있느냐가 이제 NH프라임 리츠의 운명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고요. 다만 이제 워낙 이 서울스퀘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많은 곳들이 참여하진 않았고, 캡스톤 자산운용과 한국투자 리얼에셋 운용 두 곳만이 참가를 했습니다. 총 매각가가 1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자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아무래도 이제 매도자의 눈높이에 맞춘 이제 높은 가격을 기대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한번 이제 입찰 후에 앞으로 진행되는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